반갑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이고. 네. 강의, 어, 카메라를, 카메라를 꺼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강의할 때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얼굴 공개되셔도 되는 분들은 카메라 켜시면 됩니다. 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리트리 고야. 오늘 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음, 이 차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작년에 이제 줌 강의를 하면서 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우리 고야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바깥의 분들, 그쵸? 바깥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야에 입문하신 지, 우리 리틀이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초보분들은 지금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감을 못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은 개미 시절이 있었어요. 작년에 코인 거래를 할 줄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 그런 개미 시절에 저희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고야를 믿고 꾸준하게 했더니 지금 이제는 저희들도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보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서 수익이 지금 점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처럼 우리 초보분들도 내가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이나 거의 지금 거래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코인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빠르게 손놀림을 정말 빠르게 내가 클릭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야 차트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또한 내 경험 속에서 내 감이 생김으로써 내 스킬 그리고 내 노하우가 나만의 그런 감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실전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꼭 강의 들으시고 내가 거래를 일주일 동안 바짝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도 항상 매번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본인들이 내가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은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이 털렸으면 빠르게 바꾸셔야 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바꾸지를 못하고 기존에 내가 했던 그 습관대로 거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계속 못 내고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의사항을 들었더라면 꼭 그대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되게 요즘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 RSI 알람을 가지고 L과 S 그리고 기존 우리 그 시세선과 세력선, 파란 선과 빨간 선 아시죠? 그 선을 가지고 거래를 했었고 교차와 이격으로서 이제 거래를 하기도 했었고 점수를 보고 진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차트만 보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 참 그게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야에 입문하신 분들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그 차트를 보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입문하신 분들은 그때 그만큼 공부를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뭐야 이 프리미엄 차트만 내가 익숙해질 정도로 이것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고야 이제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경우는 L1, 2, 3, LB, 그리고 S1, 2, 3, SB, 그리고 로켓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RSI에서 LS 알람이 이제 울림으로써 우리가 이 캔들 시그널에서도 이런 시그널이 뜨잖아요. 그러면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차트만 보고 할 때는 대형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대응을 잘함으로써 내가 수익률이 커지고 아니면 손실이 적어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응을 작년에는 대응을 못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 급변하는 시장을 이 시그널 알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 지표들과 함께 거래를 하신다면 훨씬 이제 그 승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야 L1, LB 그리고 S1, SB 이거는 이제 변곡점과 눌림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초보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 또한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요,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라도 검색을 하시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내가 이 용어들을 익혀 나감으로 해서 구이사님이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할 때 내가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항상 나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세력들이나 뭐 그 거래소에서 그런 그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임수에서 이제 개미들이 항상 이제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버리는 경우, 털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죠. 기존에 상승했던 대로 다시 재상승을 할 때 이렇게 급변하는 거를 이렇게 B 시그널로서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SS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L2, L3, S2, S3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그널인데 자, RSI 알람에서 S 시그널이 떴죠. 이제 S 시그널이 뜨고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할 때 상방에서 고야 라인 위에서도 얼마든지 S로서 숏으로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안전하게 내가 수익권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고야 라인 아래에서 S 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고야 라인은 아주 큰 그런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S 시그널일 때, 자, 고야 라인을 따라서 지금 터치를 하면서 뚫지 못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자, L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추세를 한번 보세요. 추세를 보면 지금 하락 추세인데다가 고야 라인을 뚫지 못하고 가는 L 시그널이 뚫지 못하는 L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관망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L 시그널이 떠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SB 시그널이 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자, L 시그널이 뜨고 나서 우리가 이제 롱 같은 경우, 그쵸? 롱 같은 경우는 자 고야 라인 위에서 L 시그널이 떴을 때 L과 기존 RSI 그 시그널 뜨고 그 다음에 같이 고야 라인 위에서 LB, L2 시그널이 떴을 때 이때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고야 라인 아래에서도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내가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그쭉 쭉 빔을 쏘면서 하락을 할 때 얼마든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초보분들은 여기서 들어갔는데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주 소액 정도만 진입을 해서 내가 경험 쌓기를 하는 거죠. 더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내고 싶을 때는 더 안전한 곳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이제 실패 경험을 하면은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실패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경험 쌓기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로켓 시그널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거나 급상승을 할 때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3분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3분마다 체크를 해서 우리 고야 차트 그 고야 알람 어플에서 급상승 그리고 급락의 그런 알람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거나 급상승을 할 때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우리 알트들이 똑같이 이렇게 로켓 시그널이 뜨면서 급상승을 할 때 로켓이 뜨거나 급락을 할 때 로켓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 급상승을 할 때는 내가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해서 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야 라인과 우리 고야 라인과 그리고 3MA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여기서 상승 자 고야 라인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L 시그널이 뜨고 자 이 위에서 진입을 하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장도 똑같아요. 하락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 고야 도미너스 점수가 플러스 50점 이상이면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자,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고야 라인이 우상향을 꺾여서 올라갈 때, 그리고 3MA, 그쵸? 이동평균선도 우상향으로 꺾여서 올라갈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고야 도미너스 점수가 마이너스 50점으로 이제 가면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그때 자, 고야 라인 아래에서 지금 고야 라인 아래에서 RSI S 시그널이 뜨고 고야 라인 아래에서 S 시그널이 떴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지금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이 보조지표들 아래에서 진입을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고야 라인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는 고야 라인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야 라인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고야 라인을 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깊은 골짜기에서 L 시그널이 떴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L 시그널이 떴을 때 고야 라인 위에서 LB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진입을 하면은 수익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1시간 캔들이죠. 1시간 캔들이면 되게 조금 늦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시간짜리를 보고 하지만, 내가 연습을 할 때는요, 1시간 캔들을 보고 연습을 하지 마세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5분 캔들, 10분 본 캔들, 그리고 15분 본 캔들을 보면서 계속 적은 소액을 가지고요, 이렇게 나올 때 진입을 해보고, 또 어떻게 진입하는 방법도 배웠으면 또 그렇게도 진입을 해보고요. 1시간짜리, 1시간 봉을 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경험 연습 횟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은 캔들을 보고 꼭 거래를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15분 캔들을 거의 보고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한 시간 봉은 알람 울리고 나서 들어가 보면 조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그냥 15분 봉 아니면 30분 봉을 보고 하기도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L 시그널이요. L 시그널이 지금 이 타점이거든요. 이 타점에서 L 시그널이 떴어요. 15분 봉을 봤을 때, 그럴 때, 보시면, 고야 라인. 이거는 지금 우리 고야 차트의 트레이딩 뷰 차트이죠. 그리고, 업비트 제가 거래를 할 때, 업비트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차트를 볼 때도 있어요.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고야 라인 상단에서, 알람이 울렸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 상단에서 여기서 정배열 시작하는 무렵에서 알람이 울렸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지금 파란 선이 볼린저 밴드예요. 초보인 분들도 알아놓으시고 계속 들어놓으세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은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있다가 좁아져 있을 때는 강한 추세가 나올 거를 지금 예고를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L 시그널이 떴죠. 그러면 우리가 L 시그널이 떠 있을 때 내가 진입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L 시그널이 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횡보 중이다. 횡보 중일 때는 여기 L 떴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한 선에 터치를 했을 때, 이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고야 라인과 이동평균선을 볼 때면, 이렇게 상단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터치를 하고 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 상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한선을 터치를 했을 때, 상한선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상승을 하겠구나. 이렇게 우상향으로 꺾였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고야 라인만 클릭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고야 라인 통과됐죠? 여기에 지금 고야 라인 패스. 그죠? 오케이. 진입을 해도 됩니다. 고야 라인만 보고. 이동 평균선을 다시 터치해서 볼게요. 고야 라인 지우고 이동 평균선만 터치를 해서 볼 때, 이동 평균선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이렇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골든 크로스가 지금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상승 추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이평선, 지금 하얀 선이 7이평선이거든요. 7이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올라올 때 상승 추세, 그리고 7이평선과 22평선이 같이 함께 붙어서 올라갈 때 상승 추세.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평균선도 지금 진입 타이밍. 오케이 패스하는 거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이것 두 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진입을 해요. 제가 제일 지금 진입 타점이 지금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에서도 조금 전에 고야 라인 체크했던 거 지우고 이동평균선 지우고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 여기 지금 타점이거든요. 여기 타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L이 울렸지만 거의 볼린저 밴드 터치를 했을 때 그 롱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도 되지만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기다렸으면은 진입을 못했겠죠. 근데 이동평균선과 고야 라인이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 볼린저 밴드가 폭이 그죠?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폭이 좁아지고 있으면 좁아졌을 때는 좁아져서 횡보할 때는요.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전에 비트를 참고하거나 비트 시그널을 참고하거나 내가 지금 들어갈 종목에 그 시그널을 참고를 해서 L 시그널이다. 그러면 하한선에 터치했을 때 진입하는 거고요. 만약에 숏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상한선에 터치했을 때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요. 거래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수익권에 들어가 있어요. 수익권에 들어가 있거나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 수익이 뭐 7% 나고 있는데 5%, 3, 5%, 4%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수익이 한 1%, 2% 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그럴 때 숏 시그널을 보기도 하지만 먼저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비트코인을 봐요. 비트코인을 자 볼린저 밴드를 보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비트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잡고 있는 그 종목도 같이 상승을 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할 때 이 짧은 하락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1%, 2%, 3%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하락을 하네, 수익이 줄어드네, 매도를 해버려요. 저는 매도를 안 하고 자 고야 라인이 여기에서도 지금 핑크 라인 여기가 고야 라인이거든요. 고야 라인이 지금 상승으로 꺾여져 있잖아요. 상승으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예요. 상승으로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 잠깐 하락을 하면 고야 라인을 터치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야 라인을 터치를 하고 상승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비트의 급조정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코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면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확인을 해요. 비트코인을 보면서 추세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종목을 이렇게 뭐 이런 그 피그 라인, 고야 라인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락을 내게 지금 수익이 줄어들거나 할 때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수익이 줄어들거나 뭐 마이너스로 가거나 할 때 자, 먼저 비트코인을 보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잠깐의 하락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하락은 조정이 아니잖아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물에서 숏으로서 진입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숏으로서 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면 하락을 했다가 잠깐 올라가는 때 고야 라인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고야 라인을 터치하고도 크게 뚫지를 않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여기서 SR 클릭을 하면 저항선이 나오고 지지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코인 종목을 진입을 할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진입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다 이 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L이 올렸을 때 그러면 자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 지지선이 있네? 그러면 지지선을 딛고 반등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확신을 더 가지는 거죠.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자, 매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저항선이 있으면 저항선에다가 매도를 이제 저도 걸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종목에 지금 진입을 해서 수익 중인데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지지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갈 것인가 이 지지선까지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 지지선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이것 또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약 매수를 걸 때도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지선은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자, 저항선에는 매도세가 높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항선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매도를 예약을 많이 해놓은 거죠. 이 선에다가 이 지점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저항선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겠죠. 제가 지금 현물을 할 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쵸? 지지선에서도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선에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선을 못 뚫고 내려오는 경우 여기가 지지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비트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해요. 비트 조정이 와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막 하락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비트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비트의 지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알트 종목의 지지보다는 비트가 반등을 할 때는요, 그 알트 또한 같이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비트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비트를 계속 켜놓고요, 차트를 보고 오히려 거래를 하시는 게 그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내가 평생 그게 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비트를 볼 줄 알면요. 그러면, 자, 비트의 지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입을 해서 수익권인데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이 지지선에서 맞고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뚫어버리면, 자,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도 지지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지지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비트가 조정이 올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 지지를 만약에 뚫었다. 근데 뚫어서 하락을 하는데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여기서 반 정도를 털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시 잡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거죠. 비틀을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이킨 IC 캔들이에요. 추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하이킨 IC가 아니고 일반 캔들이고요. 이거는 하이킨 IC 캔들을 클릭을 해서 지금 하이킨 IC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캔들과 이 캔들을 봤을 때 정말 여기가 찐 반등인지 진짜 정말 하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승을 했지만 더 하락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추세를 더 쉽게 식별하고 매끄럽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캔들 하나하나에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특히 이 도지 캔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 도지는 추세가 이 플러스 모양이거든요.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반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예측을 하는 캔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 바뀔 때 플러스 되어 있는 이 도지 캔들이 생기거든요. 생기고 나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캔들이 상승을 하다가 이 아이고, 십자가 도지 캔들이 생기면서 여기가 저항이 만들어지면서 맞고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하락을 하다가 십자가 도지 캔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여기 지지를 찍고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경우 이 도지 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 캔들 하나하나 특징을 보고 진입을 이제 하거나 그런 거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전에 거래를 하면서 이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야 프리미엄 차트를 보기도 하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내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00%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거의 뭐 필수고 이거는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분할 매수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시도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하기도 하지만 초창기에 제가 초보일 때는요, 항상 이런 방법을 했어요. 10% 시드에 10%, 20%만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내가 물타기도 할 수가 있죠. 물타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물타기를 할 때는 2배, 3배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초보분들은 그 반등 타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물타기는 저는 비추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반등 타이밍, 그쵸? 아까 그 비트를 보면서도 반등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도 반등을 하는 그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할 때는요, 이렇게 1차 매수하고 하락을 하면 2차 매수를 하면 중간 1대1로 들어갔을 때, 중간에 평단이 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2차 매수와 3차 매수를 할 때,
비중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평단이 달라지거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아주 좋은 평단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 비중을 내가 계속 추가 매수, 그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굉장히 불안해지죠. 거기서 만약 비중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다시 해버리면 비중은 많이 들어갔고 추가 매수할 비중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나눠서 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추가 이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비중 여기에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여기에는 내가 200만 원만 들어갈래. 그러면 2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분할 매수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꼭 습관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에 몰빵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방법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자, 요즘에는 상승장이 조금 길었었죠. 10월, 11월 달 상승장일 때는 이게 맞지가 않던데 그 전에는 거의 월요일이 되면 비트 조정이 왔었거든요. 일요일 저녁부터 밤에나 조정이 오더라고요. 월요일 되면 조정이 와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거의 시드를 진입 종목을 빼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적게 비중을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도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월요일도 그 상승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추세를 알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추세를 아는 거는 고야 그 그 뭐죠? 도미넌스를 가지고도 추세를 알 수가 있고요. 도미넌스 점수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여기 그죠? 바이낸스에서도 클릭을 해서 24시간 그 클릭을 해서도 추세를 알 수가 있죠. 상승률 그죠? 높은 것 상승률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수익 높은 게 많으면 상승률 높은 게 많으면 뭐 상승 추세이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빨갛게 뭐 20%, 10%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의 뭐 파란 거 없이 빨갛다면 그날은 불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이 마이너스가 큰 것들이 많고 거의가 뭐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날은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락 추세를 보면서 상승 추세를 보면서 거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이다. 그러면 상승장인데 내가 1%만 먹고 나오고 2%만 먹고 올 매도를 하고 수익을 그렇게 올 매도를 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상승장일 때 우리는 현물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쵸?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아셔야 돼요. 추세를 보고 내가 상승장이다. 그러면 2%, 3%에서 만약에 불안하다 싶으면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홀딩을 하면서 상승장에서 5%, 10%도 먹어보고요. 20%, 30%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하락장이다. 횡보장에서는 그냥 0.5%, 1%라도 먹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횡보장인데 하락을 할 것 같은 그 숏 시그널이 떠 있다. 그러면은 반 정도 줄여가지고도 또 추세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거래를 할 때는 눈치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고야 알람 시그널과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RSI 알람이 울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알람을 받잖아요. 이 알람이 오면 고야 차트를 보고 그 종목을, 그쵸, 보는 거죠. 그 종목에 지금 어떻게 고야 라인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비트 알람 당연히 봐야 되죠. 비트 이제 시그널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거 고야 라인 보셔야 되고 이동 평균선 보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비트를 보셔야 돼요. 비트 1 차트도 보셔야 되고 1주 차트, 3주 차트를 봄으로써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금 시세선, 그쵸? 세력선, 시세는 세력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세력이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 시세가 지금 3주 차트를 보시면 아주 고점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곧 이제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매도 타이밍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항상 그래서 비트를 보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진입했던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알람이 오면 고야 차트를 봅니다. 고야 차트를 보니까 지금 여기 L 시그널이 뜨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타쯤에서 L 시그널이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에서 7이평선, 7이평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죠. 7이평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고야 라인이 지금 받쳐주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타점에서 그때 제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이때는 제가 15분 캔들을 안 봤나 봐요. 바로 그냥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서 진입을 했던 거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또 카이버인데요. 자, L시그널이 떴죠. L시그널이 떴는데 여기서 보시면 고야 라인 아래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아직 정배열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15분 캔들을 봐요. 15분 봉을 보게 되면 자, 15분 봉에서는 고야 라인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진입 타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알람이 여기에서 울렸죠. 알람이 울렸을 때 15분 캔들을 봐요. 15분 캔들을 보면, 15분 캔들을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늦게 본 거죠. 여기서 이제는 롱이 떴는데 제가 두세 시간 늦게 본 것 같아요. 늦게 봤을 때 업비트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진행이 좀 되었더라고요. 그때, 자, 보시면, 업비트에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고야 라인 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타점 있죠? 여기 이 타점에 제가 업비트에서 알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알람이 아니라 업비트에서 이 타점에 고야 라인 상단 부분에 3개 정도 알람을 해놓거든요. 가끔씩 이 고야 라인 여기 윗부분에, 매수 예약을 해놓기도 하지만, 매수 예약보다는 저는 알람을 해놓거든요. 알람을 해놨을 때, 알람이 울리면 봐요. 보면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고야 라인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케이스예요. 진입을 해서, 자, 수익 여기에는 지금 캡처가 2% 되어 있지만 거의 2%더 넘게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매도 예약을 해놔가지고 예약해서 다 거의 매도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못 볼 때는 거의 매도 예약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수익이 날 때는요.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알람 선이거든요. 알람을 해놓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종목에 내가 진입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나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보고요. 그리고 자 호가창을 클릭을 하면 그 호가창에 매도세와 매수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호가창을 보면서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지 마세요. 내가 거래를 할 때는요, 꼭 호가창을 보세요. 호가창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매도세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걸 보시면은 이게 찐 호가창인 찐 그 매도인지 찐 매수인지 헛매도인지를 어느 정도는 또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코스모스 롱 알람이 울렸죠. 롱 알람이 울렸을 때 자, 이 타점인 것 같아요. 이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핑크 라인 아래거든요. 근데 저는 15분 캔들을 봐요. 15분 캔들을 봤을 때 여기 지금 타점이었어요. 여기 타점이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아마 놓친 것 같아요. 놓치고 나서 뒤늦게 자, 업비트에 알람 설정을 했어요. 자,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차트가 작아서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알람이 진행이 이렇게 되었어요. 롱 진행이 되었을 때 자, 고야 라인 이 부분에 저는 알람을 해놔요. 고야 라인 이 상단 부분에서 알람을 한 3틱 정도 해놓거든요. 해놓으면 알람이 울리죠. 알람이 울리면 또 보는 거죠.
봤을 때, 고야 라인 지금 위에서 고야 라인이 이렇게 꺾였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자,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지금 지지를 삼아서 같이 상승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 지금 매수 평균 있죠.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수익을 내고 항상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해놔요. 내가 만약에 요만큼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에 알람을 3개 정도 해놓고요. 이거를 뚫고 또 올라가면요. 여기 같이 이동을 하면서 알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람이 울릴 때 항상 보는 거죠. 호가창을 또 보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얘가 더 하락을 해서 내가 만약에 감시가를 안 걸었다. 그럴 때는 또 알람을 요만큼 하락을 하면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중간에다가 알람을 해놓고요. 이렇게 업비트 알람을 안 하시고 이제 바이낸스를 하시는 분들은 고약 어플 알람을 꼭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알람 기능이요. 수익을 얼마나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수익 내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게 알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야 알람을 이용을 하시든 업비트 알람을 이용하시든 꼭 알람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별로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렸을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거의 롱 알람이 울려요. 근데 제가 이때 300만 원을 진입을 했어요. 이때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입을 되도록이면 아니면 정찰병식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수액 정도만 그냥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300을 하고 하락을 했을 때 한선을 터치를 했을 때 또 300을 한 거죠. 그렇게 1대1을 진입을 하다 보니까 평단이 여기 왔거든요. 좋은 평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진입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지만 이렇게 진입을 하지 마시고 알람이 오면 여기에서 정찰병만 진입을 한 50만 원 정도 진입을 했다가 여기에 터치를 했을 때 진입을 이제 시드를 넣는 거고요. 이 방법이 있고 하나 더 방법은 자 여기 알람이 울리면요. 여기에서 롱 알람이 울렸죠. 롱이 울렸을 때 자,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고야 그 어플에서 여기에 알람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자, 이 볼린저 밴드가 같이 움직이면서 있을 때 어느 정도 지지선에 있던지 이 지지선 그죠? 이 작은 지지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지선과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될 이 자리에다가 알람을 해놓고요. 알람을 해놓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방법이 있어요. 진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알람이 울렸죠. 자, 롱 시그널이 떴습니다. 롱 시그널이 떴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1시간 캔들이에요. 여기 이제 고야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알람이 울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이걸 보면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15분 캔들을 봅니다. 15분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 15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알람이 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고야 라인 상단,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15분 봉, 30분 봉을 보고 고야 라인과 이동 평균선을 보고 거의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고야 라인이 상승으로 꺾였을 때 진입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1%, 적게는 1%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자, 제가 가져와는 종목이, 이제 몇 가지 종목이 생겼어요. 업비트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장승을 잘하는 애들, 빔을 잘 쏘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시드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죠? 빔 잘 쏘는 애들이 좋잖아요. 그 중에 저는 폴리메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아래로 빔을 쏘고 반등을 할 때 진입을 했었는데, 자,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낼 때 이렇게 똑같이 주황색 선 알람을 해놨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274원에 매도 예약을 해놨어요. 이걸 왜 해놨냐면, 자, 호가창을 보라고 했잖아요. 호가창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도세고요. 여기가 매수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 여기에 매도 예약을 해놓은 금액대예요. 그런데 275원에 지금 많은 매도세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계속 보다 보면요. 이 매도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자기 전에는 어떻게 매도 예약을 해놓냐면 이 호가창을 보고 매도세가 강한 아래쪽에다가 매도 예약을 해놔요. 여기 지금 이 매도 예약을 2개를 해놨거든요.
두 개를 해놨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매도 예약을 해놨는데 캡처를 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 매도가 돼버렸어요. 매도가 되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는 거의 하나 정도, 50% 정도 매도 예약을 하는데 이날 제가 두 개를 해놓고 하나를 취소하는 게 못해가지고 다 팔려버린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275원에 있는 매도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가 저항선이 될 뻔도 했죠. 저항선이, 이게 찐 매도세라면, 이게 저항선이 될 뻔도 했는데, 찐매도가 아니라 헛매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제가 274원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다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호가창을 계속 보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있지 마시고 이 호가창을 보세요.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차트이기 전에 그냥 RSI 차트만 보고, RSI 알람을 보고 제가 이제 거래를 했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LC거널이 떴죠. LC거널이 뜨고, 우리가 자, 비트코인 쌍저점 W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쌍저점을 찍고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할 때 제가 진입을 했던 건데, 이 지금 차트, 3주 차트를 보시면, 세력이 알려준 만큼 시세도 내려왔죠. 굉장히 지금 저점에 있는 상태고 이 비트가 반등을 할 때 여기서 거래량이 많은 거 잘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골라서 진입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걸 보면서 50% 분할 매도를 하면서 24%까지 홀딩을 해서 이렇게 먹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제 시세가 그쵸? 우리는 세력이 위에 있고 시세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때 L시그널이 뜬 거죠. L시그널이 떴을 때 알람을 보고 이제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고야 라인 우리가요. 업비트든 거래소에서 고야 라인이던 그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알람이 없고 이 세력이 알려주는 방향성이 없으면요. 그냥 이 차트만 보고 겁이 나서 못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씩 제가 그냥 알람을 보고 이런 차트 안 보고 알람만 보고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기도는 해요. 근데 이 알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지 이 알람이 없이 그냥 내가 차트만 보고 거래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믿고 고야라인 위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야라인 체크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 고야 지금 RSI 2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를 봤을 때 시세가 굉장히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죠. 세력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선물을 할 때도 이제 강의할 때 선물 거래할 때는요. 거래할 때도 이런 게 진입 타점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3주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고 세력이 위에 있어요. 그때 자 롱시그널이 떴죠. 롱시그널이 떴을 때 자 거래소에서 차트를 봅니다. 거래소에서 차트를 보고 똑같이 고야단 위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2일 차트, 1주 차트, 그리고 3주 차트인데요. 3주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시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시세가 세력이 알려준 것만큼 지금 거의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때, 자, 여기 지금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이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것 또한 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매수세가 강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세력도 그쵸 매집을 해야만 상승을 시켜야 매집을 해서 저쯤에서 매집을 해서 상승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움직이면 되죠. 세력을 반대로 가면 우리는 지는 거고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올린다고 했으니까 밑에서 매집을 하겠죠. 그때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저 또한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한 거죠. 굉장히 저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행보를 하더라고요.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라는 거예요. 호가창 보셔가지고 매수세가 정말 강한지. 근데 매수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비트가 하락을 해버리면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가창보다 비트가 더 중요하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핑크 라인, 고야 라인과 이동 평균선이 자 상단에서 여기에서 알람이 울렸거든요. 알람이 울렸을 때 진입을 해서 여기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아이고, 시간이 또, 자료를 많이 뺐는데도 항상 이렇게 시간이 쫓겨요. 자, 그리고, 조금 제가 줄여서 할게요. 어,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비트를 보라고 했잖아요. 비트 점수를 보셔야 돼요. 비트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항상 보시면은 마이너스 314점이면 저점이죠. 비트가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자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비트만 가지고 차트를 보고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스톰엑스가 여기에서 롱 시그널이 올렸거든요. 롱 시그널이 떴을 때 비트를 봐요. 비트를 봤을 때 비트 또한 여기 지지를 막고 반등을 할 때 여기 스톰엑스가 롱 시그널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입을 해서 여기에서도 홀딩을 이제 여기서도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자, 조금 넘어갈게요. 음. 자,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금 시드를 모아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해서도 시드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를 해서도 수익을 많이 내서도 시드를 모아야 돼요. 시드가 많음으로써 내가 우리 지금 고야 프리미엄 차트는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드가 부족하다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자, 고야 차트가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반감기가 오면서도 불장이 올 거다. 그쵸?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 근데 과한 욕심이 들어가서 선물에서 레버리지를 높이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욕심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 차트도 그 세력도요 내 욕심을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욕심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 욕심만큼 가져 있는 것보다 더 배로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욕심을 버리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1%만 수익을 내도요. 굉장히 복복리로서 굉장히 커지거든요. 1% 수익은요. 고야 차트, 고야 라인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롱 그 시그널 알람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1%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경우는 1%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1%를 가지고도 한번 복복리로서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약간의 물타기나 약간의 추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200만 원, 내가 뭐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고 2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겠죠. 200만 원을 가지고요. 매일 1%대에 예약 매도를 거는 거죠. 1%에서 걸면은 202만 원에서 매도가 되겠죠. 그럼 그 뒷날에 다시 202만 원을 가지고 또 1%의 매도 예약을 거는 거죠. 그러면 또 204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는 34%의 수익, 34%의 수익률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안 해봐서 그렇지 제 주위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이걸 봤어요. 정말 매일매일 수익을 나면서 복풍리로 가는데 저는 신경을 못 써서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 내가 집에서 거래를 계속 노트북을 보고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거래를 하고 계속 차트를 볼 수 있는 분들 고야 차트를 찾고 계속 이렇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6달을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거의 1,0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200만 원 내가 빼더라도 1,000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년을 했을 때는요. 6개월 했을 때 1,000만 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1년을 간다면 7,300만 원, 7,4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저 지금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해보고 싶은데 맨날 마음만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꼭
꼭 이거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에서도 추적 익절 매매라고 해서 스탑로스를 꼭 손절에만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익절 라인에도 이렇게 그 스탑로스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업비트에서는 감시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알림을 주고 여기에서 매도가 되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같은 금액대에 해요. 감시가는 그리고 잘 때, 내가 못 볼 때 있죠. 일할 때나 차트 못 볼 때,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홀딩을 할 때, 홀딩을 해볼 때 내가 이제 감시가를 거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우리가 내 시드를 지키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지키셔가지고 하세요. 만약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내가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고 수익권이 들어갔죠. 수익권이 들어갔을 때 분할 매도를 했거나 내가 지금 보지를 못할 때 만약에 비트가 급락을 해버리면 수익 났고 있던 거 마이너스가 되어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중간쯤에다가 수익이 나고 있는 중간쯤에다가 184 만약에 이제 100 이렇게 184 내가 중간 점수에다가 중간 시세에다가 이렇게 감시가를 걸어요. 감시가를 걸고 이렇게 매도 확인을 하면 감시가가 걸릴, 이제 이렇게 184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진입을 했죠.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만큼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이 중간에다가, 중간에서 지지선 아래에다가 감시가를 거는 거죠. 스탑로스를 걸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들어가서 20만 원 지금 수익이 20% 수익이 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반 정도에다가 감시가를 걸거나 스탑로스를 걸어요. 이 스탑로스를 안 걸어서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꼭 이거를 걸어 놓고 수익권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거의 5%, 10% 이상 올라가면 꼭 이렇게 감시가를 거세요. 왜냐하면 거세요. 그리고 지지선 아래에다가 거세요. 지지선 아래에다가 설정을 하는 건데, 왜 지지선 아래에다가 설정을 하냐면, 지금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가고 계속 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지선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가, 내가 이 지지선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 내 거 팔려버리고 올라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지선이 있으면은 이 지지선 조금 아래에다가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했다가도 내 거 안 팔리고 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못 볼 때 하는 거고, 만약에 30% 수익이 나고 있으면 한 15% 중간점에다가 또 중간점 지지선 아래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탑로스를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내 평단이지만 내가 손절 크게 안 보기 위해서 너 내 평단 밑에다가 스탑로스를 걸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중간에서 해버리면 나머지 50% 만약에 익절을 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렇게 스탑로스를 할 때 만약에 여기서 팔려버리도요. 여기서 내 50% 시드 50%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먹는 거잖아요. 수익을. 그쵸? 손실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스탑로스를 걸고 어피트에서는 이렇게 감시가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감시가를 걸어서 내 자산을, 내 시드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해놓으셔야 돼요. 꼭 수익이 나다가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선물할 때 물려가지고, 그쵸? 청산까지 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수예요. 감시가 스타로스 꼭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거는요, 제가 홀딩을 할 때 수익권,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의 분할 매도해서 많이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인증샷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요, 똑같이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딩을 할 때는 감시가를 걸어두고 홀딩을 하는 거죠. 감시가를 걸고 감시가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35% 수익이 날 때는 뭐 거의 뭐 15%, 20%의 감시가를 걸고요. 여기서 지금 분할 매도를 한 거죠. 925만 원이 들어갔는데 분할 매도를 해서 35%까지 가는 거고 스톰엑스 또한 자 5% 300만 원이 들어가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홀딩을 할 때 감시가를 걸고 홀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아르고 같은 경우도 감시가를 걸고 계속 홀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수익이 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줄 때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S 막 체크해가면서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런 고모님도 그렇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보고 매도를 하잖아요. 저 또한도 시도가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수익금이 커요. 수익금이 크면은 그 수익금을 보고도 저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핸드폰을요, 제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거래를 하지를 못해요. 자리에 앉아서 거래를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세 개를 들고 다녀요. 세 개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 하나를 보고, 그리고 호가창을, 여기는 지금 사진 없네요. 예전에 제가 찍은 거라서. 근데 호가창을 하나, 만약에 지금 이게 하나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을 거면 하나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한 폰은 차트를 보거나 호가창을 보고요. 또 폰 하나는 비트코인을 참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핸드폰을 세 개를 들고 다니면서 저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한 개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공기계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공기계 공폰 되게 많잖아요, 집에. 뭐 이렇게 내 폰이랑 같이 핫스팟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5천 원, 6천 원만 추가를 하면 또 데이터를 받아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가지고 거래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윤희호님이나 김경현님이나 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근데 초창기 멤버들이 수백 명이 같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1000달러를 구독을 해서 100일을 하고 3000달러를 해서 300일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떠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게 재구독을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분들 보면요. 계속 구독 기간이 끝나고 재구독을 하고 구독 기간이 끝나고 재구독을 하면서 정말 꾸준하게 했었거든요. 왜 꾸준하게 했었냐면 우리 프리미엄 아니 우리 리트릿 고야가요. 리트릿 회사가 정체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계속 고모님께서는 투자를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이요.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어요.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작년에 계셨던 분들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나올 줄이야 알았겠어요? 그쵸? 그치만 저희는 그 미래 비전을 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있으면 그 뒤에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굉장히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쵸 돈 버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일이 고모님처럼 똑같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남아 계세요. 끝까지 재구독을 하고 남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니까 정말 믿음 가지시고 하시고요. 우리 지금 리틀이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강의를 욕심을 내세요. 강의를 욕심을 내시고 내가 집중해서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 가지시고 꼭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거래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